청약의 가장 기본은 남들보다 더 높은 가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점이 높으면 청약 당첨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가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약 2,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2,300대 1이라는 경쟁 속에서 당첨이 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납입 횟수, 납입 기간, 그리고 예치된 금액. 실상이 이러하다 보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 이 경쟁을 할 때 내가 더 남들보다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지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공부를 해볼 겁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돈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도 서울 중간 수준의 집을 구매하기도 어렵다고 해요. 실상이 이러하다 보니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주택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으려고 하죠.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00만 명이래요. 그런데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2,30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반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힘든 악조건 속에 집을 분양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청약을 시도하기 전에 아파트 청약 당첨률을 높이는 기본적인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1순위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하도 1순위다, 2순위다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청약의 가장 기본은요. 남들보다 더 높은 가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점이 높으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내가 청약 1순위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납입 횟수와 또 청약을 가입한 기간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또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서 1순위 조건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민영주택은 12개월 이상 그리고 12회 이상 납입했다면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국민주택도 마찬가지로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했다면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전제를 붙인다면 투기 과열지구나 혹은 청약 과열지구에는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2년 이상 납부를 해야 1순위를 주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예외로 보시면 됩니다. 민영주택을 청약할지 국민주택을 청약할지 결정을 하지 못했다면 모든 면적의 지원이 가능한 조건을 맞추셔도 돼요. 이 조건은요 2년 이상 납입하고 1,500만 원 이상을 예치하고 있으면 모든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납입 금액이 부족해도요 입주자 보지 공고 전까지만 예치 금액을 입금하면 1순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러하다 보니까 1순위에 대한 의미도 무색해진 거죠. 그래서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납입한 총액이 누가 더 많이 있느냐를 순위로도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단 1만 원이라도 더 예치를 해두는 것이 아무래도 청약 당첨에 유리하겠죠. 그럼 내가 몇 천만 원을 그냥 때려 박아 놓으면 내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돈을 많이 넣어두면 그만큼 당첨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도록 국가에서 만들어 놨겠죠. 바로 청약 가점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청약 가점제는요 청약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고요. 그래서 가산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청약 가점제라는 조건들을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가산점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가점제는요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 가족에 따라서 35점을 부여를 해주고요. 내가 청약 통장을 몇 년이나 유지를 하고 있었는지 이 가입 기간에 17점 만점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 가족 35점, 그리고 가입 기간 17점. 이 가산점을 전부 다 합하면 84점 만점이 되는 거죠. 이 가산점에 대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무주택자여야만 하고 6명 이상의 부양 가족을
데리고 있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이 바로 무주택 기간이에요. 주택을 한 번이라도 보유를 했다면 처분한 시점부터 다시 카운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고 경매를 통해서 집을 샀다면 청약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청약으로 내가 집을 마련하기로 했다면 당첨이 될 때까지 무주택 세대를 유지를 하시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팁으로 가족 중에 청약 통장 납입 기간이 길거나 혹은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을 세대주로 변경을 해서 청약을 하면요, 당첨 확률을 더 높일 수 있겠죠.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20살 때 청약통장을 가입했다고 해서 20살 때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무주택 세대의 기준은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이 돼요. 여기서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요, 30세 이전에 결혼한 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죠.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카운터를 하니까 최소 45살은 되어야 가산점을 많이 받고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일반 분양보다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짜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 공급 자격이 된다면 일반 분양보다 당첨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 공급이라는 거는 정책적이나 혹은 사회적으로도 배려가 필요한 계층한테 일반 청약자들이랑 경쟁하지 않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뭐 이를테면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가구, 국가유동자, 철거주택 소유자나 혹은 세입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뭐 공공기관이나 뭐 학교, 기업의 종사자들도 이런 혜택들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녀가 또 많을수록 또 부양가족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배점도 높아지고, 또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또 특별공급에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혼인기간이 7년 이내라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일반 청약은 이제 조건이 되면 다시 언제든지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은 무주택 가구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당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자, 다른 방법으로는 지역 우선 공급제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 공급 지역에 일정 기간을 거주하고 있다면 청약 우선권을 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 우선 공급제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를 보면요, 택지개발 사업이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일 경우에는 건설지역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30%를 줍니다. 해당 지역 외 거주자한테는 20%를 줘요.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줍니다. 서울이나 뭐 인천의 경우에는 지역 거주자한테 50%,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에 50%를 공급을 하니까 지역 우선 공급제를 잘 활용을 한다면 당첨 확률이 2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재미난 게 있어요. 만약 내가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아파트를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를 했다면 청약 우선권을 받겠죠. 예를 들어서 과천이라면 30% 정도의 물량을 우선권을 받으니 30%인 거주자와 경쟁을 하고, 여기서 떨어지면 과천이 아닌 지역에 있는 20%란 경쟁을 또 할 수가 있고요. 또 다시 떨어지면 수도권 안에 있는 50%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부여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니까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한 지역만을 내가 공략하겠다면 그 지역에 미리 이사를 가서 지역 우선 공급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요, 가장 공신력이 있고 또 정보가 많은 아파트 투유라는 사이트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본인의 이제 청약 자격 확인도 가능하고요, 또 분양에 대한 일정이나 다양한 청약 제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물론 내 청약 가점이 얼마가 되느냐도 계산을 해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청약이 끝난 단지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청약이 끝난 단지에 1순위, 2순위 청약 규모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보고 청약 통장이 얼마나 몰렸는지를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청약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만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지역이든 평수에 상관없이 민영주택이든 국민주택이든 내가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청약통장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2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
1,500만 원 이상을 예치하고 있으면 모든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예치를 해두겠죠.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게 있죠. 납입한 금액이 누가 더 많냐에 따라서도 순위가 나뉘어진다고. 자, 그러면 1,500만 원을 넣는 것보다 단 1만 원이라도 예치를 더 많이 해두신 분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00만 원 플러스 1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를 더 해 놓으신다면 인위적으로 1순위 조건을 맞추신 분들보다 더 높은 가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기신 분이나 혹은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을 세대주로 병행해서 청약을 신청을 한다면 당첨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과 지역 우선 공급제를 잘 활용하는 거, 특별 공급을 잘 활용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한다면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하실 수가 있다는 거.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한다면 당첨 확률도 높아지겠죠. 다음 시간에는 청약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탑 5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